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와 단둘이 반지하 방에서 살았어요. 저희 집은 아주 가난했고 엄마는 많이 편찮으신 탓에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수급자로 살아왔거든요. 어릴 적에는 기초수급자 가정에 아빠까지 없으니 창피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힘든 가정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준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힘든 생활고에 저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엄마에게 효도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다가 성인이 된 후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취직한 곳은 빵 공장이었고 하루 종일 단순 노동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지만 공장에 들어간 덕분에 생활고가 조금 나아져서 쉽게 그만둘 수 없었죠. 매일 반복되는 너무 힘든 일상이었지만 전쟁통에도 사랑의 꽃은 피우게 된다더니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오기는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고 연애 4년 동안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물론 공장 동료들에게는 연애 사실을 비밀로 해야 했지만 나름 비밀 연애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4년간의 긴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근무하는 빵 공장 사장님의 외동 아들이었더라고요. 사장님이 아래부터 차근히 배워 공장을 물려받으라고 하셔서 그동안 남편이 저와 같은 곳에서 근무를 했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당황스러웠죠. 연애 4년 동안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얹을 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사장님 외동 아들이라면 경제력도 좋을 거고 충분히 남부럽지 않은 여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다가 반지하 방에서 살면서 편찮으신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 시부모님이 결혼 반대를 하실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시부모님이 모진 사람은 아니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천하태평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시댁에 막상 인사를 가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둘의 결혼을 크게 반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모진 말을 계속 내뱉으셨고 평소에는 인자하시던 사장님께서도 혀를 끌끌 차셨죠. 얘 아무리 속이 없어도 그렇지. 네가 뭔데 우리 진혁이를 넘봐. 너 우리 집안 돈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어머니는 누가 네 어머니야. 그리고 아무리 며칠 전에 알았다 해도 그렇지 양심이 있으면 여기까지 오지 말아야지. 어차피 둘은 안 어울리는 사람들인데 네가 먼저 끝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 둘 4년 만났고 서로 많이 사랑해요. 앞으로 제가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진혁이한테 듣기로는 네 엄마가 아프다던데 꼭 둘이 결혼해야겠으면 네 엄마 버리고 와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장모님을 버리고 오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해. 나는 애지중지 키운 내 외동아들 빼앗기는 건데. 막말로 얘네 집안이 볼 게 뭐 있냐? 반지하 방에서 빌빌거리면서 산다며. 그럼 얘도 뭐 하나 포기하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자신 없으면 그만 나가봐라. 저는 엄마를 버리고 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엄마를 버리고 오라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차라리 남편을 포기하는 게 맞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시댁 밖을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남편이 제 뒤를 쫓아왔고 절대 엄마를 버리는 일은 만들지 않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알겠다고는 했지만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와서 거의 마음을 접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사장님 눈치가 보여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약 2달이 지났을 즈음에 남편이 시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허락을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저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힘들게 허락을 받은 후에 저희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다만 결혼 조건으로 제가 공장을 그만두고 남편 내조에 신경 쓰라는 시부모님 말씀에 참 심란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더라도 일은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서 좋은 동료도 만나고 저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려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대신 저희 친정엄마는 좋은 요양원에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만난 지 4년 반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과 가까운 거리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죠. 반강제적으로 일을 그만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일을 그만두고 난 이후 시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시댁에 와 살림을 배우라고 하셔서 부담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웃으면서 시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도 시어머니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결혼 후 3개월 즈음 되니 편해졌는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로 대하시더라고요. 매일 남편을 출근시킨 후 시댁으로 건너가면 시어머니가 쌓아놓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분명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댁에 와서 살림을 배우라고 하셨는데 막상 가보면 청소해라 빨래해라 지시만 할 뿐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께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갔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칭찬 한마디 없이 일을 만들어서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탁기가 있는데 굳이 손빨래를 시킨다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새 컵으로 물을 마신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요. 초반에는 웬만하면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틴다는 생각으로 지내던 중 결혼 후 남편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을 불러 저녁을 먹겠다며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김밥까지 만들어서 생일상을 차리게 되었죠. 음식 준비가 거의 되었을 즈음 퇴근한 남편과 시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고 본격적으로 생일 파티를 하려고 상을 차렸어요. 그렇게 상이 모두 완벽하게 차려졌을 때 저도 남편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억지로 팔까지 잡아당기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힘이 얼마나 센지 저는 팔이 아파서 소리까지 질렀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팔 아파요. 빨리 안 일어나. 네가 뭐라고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려고 해? 남편이 결혼 후 맞이하는 첫 생일인데 당연히 제가 축하해줘야죠. 넌 여기 앉아있을 자격 없다. 그러니까 가서 다락방 청소나 해. 어머니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냥 제가 미우면 밉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당연히 남편이 쫓아나올 줄 알았는데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고 결혼을 해서 그런가 제가 가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일단 시댁에서 무작정 뛰쳐나오기는 했는데 친정엄마가 요양원에 있으니 집이 없어 갈 곳이 신혼집밖에 없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혼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참 뒤에 남편이 들어오더니 저에게 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시댁에서 막무가내로 나가냐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평소 같으면 성격상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당시에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저도 같이 난리를 쳤어요. 결국 이날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싸우게 되었죠. 다음날 잠에서 깨 일어나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 남편이 출근을 했더라고요. 전날 일이 마음에 걸려 시댁에 가봐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기는 했었죠. 하지만 어차피 찾아가봤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몸만 힘드니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연락도 없이 시댁에 가지 않았죠. 그랬더니
딸같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더군요. 야, 너 어제 그렇게 나간 것도 모자라 시댁에 오지도 않아. 너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냐? 거기 가봤자 어차피 저 반기는 사람도 없고 일 시키는 사람뿐인데 제가 굳이 왜 가야 해요? 얘가 미쳤나?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못 있어. 어머니가 어쩌실 건데요? 저를 억지로 끌고 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엄마 요양원에서 뺄까? 원하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지 뭐. 너 30분 내로 안 오면 곧바로 요양원에 전화해서 네 엄마 뺄 테니 그렇게 알아라.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있는 저희 친정엄마를 빌밀어 저를 협박한 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엄마가 요양원에서 나온다면 갈 곳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일거리를 던져주고는 모임 간다며 쌩안이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가정부나 노예도 아닌데 단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시댁까지 와서 살림을 하고 있는 게 괜히 억울했죠.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 요양원 비용을 시댁 측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었기에 저는 꼼짝없이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2년간 시댁과 신혼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청력이 안 좋으시다 보니 평소에 전화를 하실 때 스피커폰으로 하세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하시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죠.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과 함께 통화를 하시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려는데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정말 황당한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지녀가 그 집에서 결혼 조건으로 예빈이 병원 내달라고 했다고. 네, 어제 인사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재혼이라 걱정된다면서 그거라도 받아야겠다고 하시네요. 그래, 그럼 네 아빠 공장 담보로 잡아서 빚 좀 내야겠는데. 나도 의사며느리 한번 봐야지. 괜찮겠어요? 빚까지 내면 부담 많이 되실 텐데. 의사며느리 보는 건데 시애미가 그 정도도 못할까? 어차피 예빈이 병원 내면 너한테 돈 술술 들어올 텐데 무슨 걱정이냐? 하긴 결혼하면 예빈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예빈이 돈이지. 근데 네 언니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알면 난리 날 텐데. 뭔 걱정이야. 너도 쓸 만큼 썼는데 갈아 끼워야지. 이제 예빈이도 있고 쓸모 없으니 버려. 전화 내용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상황을 보니까 남편 놈은 의사라는 여자랑 결혼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그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애쓰고 있었죠. 통화 내용을 다 듣고 나니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저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어머니가 통화하고 있는 안방으로 쳐들어갔어요. 어머니 지금 남편이랑 통화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다 뭐예요? 결혼은 뭐고 의사며느리는 또 뭐냐고요? 다 들었으면서 뭘 또 물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남편 대신 내가 얘기하마. 진혁이랑 질질 끌지 말고 그만 끝내라. 나도 의사며느리 데리고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게. 어머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진혁이랑 얘기되었고 새 며느리들 애도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눈치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 빠져.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그날 저녁 남편 놈에게 낮에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별다른 말 없이 저한테 이혼 서류를 주면서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바람을 피웠음에도 당당히 이혼하자고 서류를 건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혼녀가 되어야 하냐면서요. 그랬더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 놈도 시어머니랑 똑같이 저희 친정엄마를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하더군요.
친정엄마 병원비를 그동안 본인이 다 감당하지 않았냐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낸 병원비를 다 내놓던가 아니면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나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 놈은 저에게 내일까지 이혼 서류에 사인이 안 되어 있으면 곧바로 친정엄마를 병원에서 나오게 할 테니 각오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녁에 전화를 해서 남편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난리를 쳤죠. 저는 결국 이렇게 마음 떠난 남편 놈을 붙들고 살아서 뭐하나 싶어 다음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준 후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짐을 한가득 싸서 끙끙거리며 집을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나타나더니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미연이가 맞냐고 물어보았죠.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제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아니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사진 하나를 꺼내더니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진에는 어릴 때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알고 계시고 어릴 때 제 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스토커예요? 아니면 빚이라도 받으러 오신 건가요? 놀랐다면 미안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요. 김윤옥 씨가 어머니 되시죠? 저희 엄마까지 알고 계시네요. 대체 누구신데 갑자기 찾아와서 저희 가족 정보를 캐묻죠. 아무래도 제가 미안 씨 애비 되는 사람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누구신데 갑자기 찾아와서 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요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젊을 때 헤어졌던 윤옥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많이 아파서 그런지 제대로 말은 못하는데 제 얼굴을 보고 놀라더니 갑자기 수첩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열어보았는데 이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보여주신 사진이 저희 엄마가 가지고 있던 어릴 때 제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 하나만 가지고 제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는데요? 미연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사진을 가지고 가라는 듯 계속 손짓하는 유로기가 마음에 걸려서 따로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미연 씨 출생일을 보니 윤옥이와 제가 헤어지고 9개월 후에 태어났더라고요. 윤옥이가 헤어지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졌을 리도 없고 미연 씨가 내 딸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엄마랑 왜 헤어지셨는데요?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저와 연애할 당시에도 윤옥이가 많이 아팠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의 반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나요? 지금으로서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힘들게 살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그럴 수 있죠. 이해해요. 짐이 많아 보이는데 어디까지 가요? 제가 가시는 곳까지 태워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혼자 들고 가기에는 짐이 너무 많은데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태워줄게요. 엄마한테 갈 생각이라 데려다 주시기에는 너무 멀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무거울 텐데 얼른 타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의 차에 타서 엄마가 계시는 요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남자는 이제라도 다 해주고 싶다면서 혹시 본인이 아버지인 게 의심이 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했죠. 결국 저는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엄마에게 가는 길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 남자는 유전자 검사를 마치고 엄마에게 데려다 주고 난 후 제 번호로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주겠다 하고 돌아갔죠. 저는 곧장 엄마에게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희 엄마는 최근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엄마 옆에서 지냈는데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만나서 보여주고 싶다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죠. 저도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계속 궁금했었기에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 남자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별다른 말 없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곧장 그 남자가 건네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봤는데 정말로 제 아버지가 맞다고 작성되어 있었죠. 사실 지난번에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지에 예상한 대로 아버지라고 작성되어 있으니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검사 결과를 읽은 것을 확인한 후 아버지라는 사람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고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괜찮다면 내가 말을 놓아도 될까? 네, 괜찮아요. 그래.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힘들게 자라게 한 것 너무 미안하다. 유독이와의 사이에서 네가 태어난 것을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에요. 저 힘들게 자랐지만 엄마가 사랑을 듬뿍 주셔서 괜찮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지난번에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는데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괜찮아요. 처음 만났을 때 큰 짐가방을 가지고 요양원에 내려달라고 한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그때 큰 짐가방을 왜 가지고 나온 거야? 그게 남편이랑 이혼을 해서요. 그래서 짐을 싸서 나오느라고요. 그랬구나. 그럼 아직도 엄마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니? 네. 아직까지 갈 곳을 구하지 못해서요. 아무리 보호자 자격으로 있다지만 요양원에서 지내기에는 눈치가 보일 텐데. 미연이가 괜찮다면 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니? 방도 여러 개 있고 네가 지낼 곳은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어. 가족분들이랑 함께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괜히 제가 들어가면 불편하실 거예요. 내 아내는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서 집에 미연이 이복 언니 되는 사람이 함께 지내고 있기는 한데 이미 사정을 알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게 요양원에 있지 말고 내 집으로 가자. 사실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요양원에 면회를 간 것도 아니고 옆에서 계속 지내는 게 눈치가 보였어요. 요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니잖아요. 미리 양해를 구하기는 했지만 원래는 보호자가 상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간호사님들께서도 한마디씩 하셔서 저도 계속 집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엄마 요양비는 앞으로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해서 계속 옆에 있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는 아버지의 제안에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들어가 살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집이 커서 놀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복 언니 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다행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게다가 살뜰히 옆에서 저를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간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는 식품 관련 중소기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복 언니는 그 회사에서 마케팅 관련 부서의 팀장으로 있다고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한 집안이다 싶었죠. 그렇게 집에 적응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저에게 회사에 들어와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시더군요. 물론 이복 언니도 낮은 직급부터 하나씩 배워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갔으니 저도 아래부터 차근히 배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에 조금 고민이 되기는 했었죠. 엄마의 병원비 때문에 일을 할 생각이기는 했지만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몇 년간 주부로서만 살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의문이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제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듯 했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기로 했죠. 처음부터 높은 자리를 주신다고 했으면 부담감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텐데
다행히 아래부터 차근히 배우라고 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친정엄마 요양원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일 배우는 것에만 전념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마음 편히 회사의 일반 사원으로 입사해 차근히 일을 배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복 언니가 심성이 너무 착하고 욕심도 없어서 그런지 제가 갑자기 굴러온 돌임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저는 회사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팀장직에 앉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낙하산이라고 할까봐 걱정이 있었는데 프로젝트도 성공시키고 낮은 직급부터 차근히 올라간 덕분인지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죠. 물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쉽지는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나 다름없었기에 하나하나 채워 넣으려고 밤낮 없이 수많은 노력을 했었죠. 덕분에 직원들도 저를 잘 따르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외부 미팅이 있어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회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 앞에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딱 마주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제 볼 일이 없으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저를 붙잡고 헛소리를 시전하였죠. 너 미연이 맞지? 근데 네가 이 큰 회사에서 왜 나오냐? 설마 네 엄마 병원비 내려고 여기서 청소부 일이라도 하는 거냐? 나름 특히 잘 살려서 취직했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청소부라니요. 네가 이혼하고 할 일이 그거밖에 더 있겠냐? 이 큰 회사에서 너를 직원으로 받아줬을 리도 없고 말이다. 이제 그 집 사람들이랑은 볼 일 없으니까 그만 가시죠. 회사에서 청소부나 하고 있는 네가 지금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냐? 전 시어머니는 회사에서 나오는 저를 청소부로 착각하고 기분 나쁘게 비꼬았죠. 다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마주치게 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두 사람은 예전과는 다르게 차림이 후줄근해서 옆에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회사에서 나오는 직원들도 저를 알아보고는 힐끔거리며 그 두 사람을 쳐다보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차를 가지러 간 기사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군요. 미연 아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미팅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얼른 가시죠. 그쪽이 뭔가 잘못 알았나 본데 예 김미연이에요. 예전에 내가 몸종처럼 부리던 며느리였던 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 제가 모시는 미연 아가씨 맞으세요? 이 회사 회장님 따님 분이요. 아가씨 진짜 시간 없어요. 얼른 가셔야 해요. 미연아, 네가 회장님 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사가 문 열어주는 차를 타고 미팅 장소로 이동했죠. 회사 앞에서 그 두 사람을 마주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이 회사 회장 딸인 것을 알고 믿을 수 없다는 그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저는 회사에 출근을 했죠. 그런데 로비로 올라가 보니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분 좋은 아침이었는데 그 두 사람을 보니 기분이 확 나빠져서 그냥 모른 척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했죠. 하지만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앞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저에게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보, 지난번에 당신이 이 회사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누가 여보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놀랐으면 다신 이곳에 발 붙이지 말았어야지.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미안해. 그런데 나 이 회사에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얼마 전에 내가 이 회사에 이력서 넣었거든. 당신이 여기 회사 회장 딸이라면 나 정도는 충분히 취직시킬 수 있잖아. 그렇지 너 정도 취직시키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근데 꿈에서도 보기 싫은 너를 내가 취직을 시켜주겠니? 지난 일로 머리 털다 뽑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 미연아, 아니 며느라가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한 번만 우리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너 착하잖아. 그 잘난 의사 며느리는 어쩌고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게 말이다. 얘가 의사가 아닌데 사기를 친 거였어. 부모라고 내세운 사람들도 다 가짜였고 의사라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쓸데없는 사업을 벌이다가 이 시아버지 공장까지 날려먹었다. 그래서 우리 집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있어. 그리고 네 시아버지는 이 일로 충격받아 돌아가셨고 잘 됐네요. 저를 그렇게 무참히 버리더니 꼴 좋네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도와주라. 네가 이렇게 부자 아빠 두고 있는지 알았으면 나 절대 이혼 안 했을 거야. 왜 돈 때문에? 내가 니네 집 가서 노예처럼 고생한 것은 생각도 안 나나 봐. 나야말로 나한테 부자 아빠 있는 줄 알았으면 당신 집안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그 두 사람은 갑자기 저한테 무릎을 꿇고 절까지 하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 구석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곧바로 경비원을 불러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다시는 저희 회사에 찾아오지 않았죠. 이후 전 남편과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은 빚을 갚으려고 일용직 일의 배달원, 그리고 대리운전까지 하루에 3개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죠. 두 사람이 집도 돈도 없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사이다를 들이킨 것처럼 속이 아주 시원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모두 자업자 득이죠. 예전에 그 두 사람이 저를 가족으로서 바라보고 아껴주었다면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두 사람은 눈앞에 놓인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면서 살아야겠죠. 부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본인들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